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세종기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세종시에서 주최하고 세종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3년 세종기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로서 세종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고요. 또 산학연 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류의 장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도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통합 설명회 이후에는요, 분야별로 세종기업지원서비스 종합 안내를 위한 기업별 개별 상담 창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격적인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진 촬영을 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및 참석자 그리고 기업 여러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관 참석자분들 그리고 기업 임직원 여러분 모두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행사 다 끝나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사진 촬영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는데요. 저기 앞에 검정색 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선은 밟지 마시고요. 이 앞쪽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기관 참석자분들 그리고 기업 임직원 여러분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검정색 전선 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줄은 밟지 마시고요. 이 앞쪽까지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나와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앞쪽까지 자리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셔도 됩니다. 네, 꼭 무대 위에 안 계셔도 되고요. 네, 무대 앞으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자리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정색 선은 밟지 않아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앞쪽까지 자리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또 남겨놔야겠죠. 바쁜 시간 쪼개서 오신 만큼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가 조금 협소할 수 있겠지만요. 네, 중간중간 네, 자리에 잘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직원 안내에 따라서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사진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그냥 환하게 미소 한번 지어주시면서 사진 한번 촬영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촬영은요, 제가 세종기업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오른손을 들고 파이팅을 한 번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두 컷으로 나눠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일단은 앞에 보시고 환하게 미소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팅 한 번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종기업이라고 외치면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한 번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세종기업!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보시고 네, 좋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사진 촬영을 좀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 착석을 하시면요, 오늘 행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안내해드렸다시피 오늘 통합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9개 기관에서 준비한 11가지 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 안내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오늘 통합 설명회 이후에는요, 분야별로 세종 기업 지원 서비스 종합 안내를 위한 기업별 개별 상담 창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요, 추후에 상담 창구에 가셔서 개별 질의응답을 나눠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 착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세종 기업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의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시와 세종 테크노파크는요, 코로나19라는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 일상을 회복하려는 여러 기업인과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세종시 경제산업국의 남공호 국장님을 무대로 모셔서 오늘 사업 설명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지난해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죠. 지난해는 영상으로 만나 뵙고자 했는데 딱 1년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 2달이 지나가고 있고요. 아마 저희보다도 사업을 하시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여러 임직원분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누구도 다 바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나 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종시와 TP를 비롯한 우리 관계기관 여러분들이 발을 벗고 열심히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세종시는 올해 동심동덕이라는 사자성어로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동심동덕 그 말 그대로 세종시가 한마음이 되고 기업과 세종시가 한마음이 돼서 연말에는 동덕, 정말 좋은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방문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 한 해 뜻깊은 행사가 있도록 세종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동신동덕, 세종시와 기업과 한마음이 된다. 와,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 정말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오늘 2023년 세종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주관하는 세종 테크노파크의 양현봉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 테크노파크 원장 양현봉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세종시에 계시는 중소기업 대표자 여러분과 중소기업 지원기관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가장 바쁘신 우리 남궁호 국장님께서 직접 오늘 자리를 주관해 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2019년에 이런 행사를 갖고
온라인으로 갖고 이렇게 여러분을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침체되었지만 오늘 이런 행사가 앞으로 새롭게 이제 코로나를 제치고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시는 이 민선 4기에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우리 행복도시를 이제 추구해 왔는데 이제는 행복도시를 넘어서 어떤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도시를 현재 꿈꾸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도시에서 핵심은 여러분 기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 테크노파크가 바로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앞으로 어떤 여러분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앞으로 일자를 창출하는데 저희 세종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결국은 중소기업들과 지원기관들 간이 한데 모여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듣고 어떻게 중기부 산하 또 세종시의 각종 지원기관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또 뭘 해줄 수 있는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자금이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500억 가지고 한 101개 기업을 지원한 것 같더라고요. 자금만이 아니라 인력, R&D, 글로벌 마케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오늘 끝나고 나면은 또 개별 창구에서 또 상담을 합니다. 여튼 오늘 이런 행사가 행사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께서요 창조와 도전 그리고 미래 전략 도시의 중심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종 테크노파크는요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기업에 정말 큰 힘이 되어줄 세종 테크노파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지역의 기업인과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세종시와 그리고 기업 지원 기관에게 전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시청해 보시죠. 세종시에서 은퇴를 하고 지속적으로 좀 거주한다면 수익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많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까 월세 따로 나가고 관리비 따로 나가고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을 위해 집 관련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장년층 직장인들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북부 산단 지역에 기숙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세종시에 취업을 하거나 처음 일을 하기에도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명성산단지 자체가 세종 시내보다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지는 않아서 구축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돼요. 여러 방면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개발과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싶고 세종시에서도 지역 사업이라든지 학교를 많이 설립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의 금융 지원 정책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향상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제도가 더 절실하지 않나. 청년 창업 기업에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창업 기업 지원 인프라가 더 있었으면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한테 대출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자가 조금 더 저렴해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간소화돼서 수월하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세종시에 바라는 솔직 담백한 메시지 정말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는 세종시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세종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9개 기관에서 준비한 11가지 분야의 주요 지원사업 안내를 들으실 텐데요. 먼저 이 세종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면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2023년 세종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요, 세종시 기업지원과의 정연수 사무관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기업지원과 정현수 사무관입니다. 발표 순서는 지역경제 전망, 기업지원 사업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기업지원은 세종시와 관련된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 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경제 전망에서는 세종시 경제전망, 지역산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전망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참고하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추계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여 경제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 4.4%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률은 증가 추세로 전국 수준과 유사한 수준인 68.3%로 전망되며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3.8%로 예측되나 공공요금 상방압력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동향입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가율은 20%로 전국 10%의 약 2배 수준이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가율은 13.9%, 서비스 사업체 수는 연평균 증가율 21.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별 부가가치와 종사자 비중은 자료에는 없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21년 기준 제조업 내 산업 비중은 전기 저장 및 정밀기기 비중 35%, 석탄 및 석유화학 제품 29%이며 서비스업 내 부가가치 비중은 공공행정 비중이 47%로 월등히 높아 행정수도인 세종시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사자 비중은 제조업 내에서는 식료품 비중이 14%, 전자부품 컴퓨터 분야가 13%,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이 9% 순입니다. 서비스업 내 비중은 공공행정 20%, 교육 서비스업 15%, 도소매업 11% 순입니다. 기업 지원 사업은 자금, 기술, 판로, 인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관내 제조업, 지식 서비스 산업 등을 대상으로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장 신설, 생산 시설 구매 관련하여 시설 투자 자금과 운전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개시 3년 이하 기업은 창업 자금으로, 사업 개시 4년 이상 기업은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자금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와 같은 인증을 받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하려 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업 회생 자금은 천재지변 또는 대형 사고로 매출액의 3% 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과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 안정 자금은 사업 개시 3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에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투자 촉진 보조금은 수도권 이전 기업, 신증설 투자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입지와 설비 금액의 일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수출액 500만 불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 기술개발 사업 전용 트랙, 시제품 제작 등 자율지원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약기업은 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공공이나 민간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 기술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이전 기술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판로 개척은 국내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로 개척 사업은 국내 종시의 박람회 참가 지원과 제품 홍보 지원, 공공조달 시장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은 해외 무역사절단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해외 지사화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지사화 사업과 충청권이 함께 베트남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증, 물류비 및 통역비, 수출 보증 보험료를 지원 중입니다. 인력 확보 및 인력 양성입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플러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과 공정 일터 인증을 추진 중에 있고 인력 양성을 위해 재직자 향상 과정 운영과 채용 예정자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 산업 인적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한컴 아카데미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지만 산업부에 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견기업에게는 제가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이고 연락도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별, 기업 규모별,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기업 일자리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완성된 도시가 아닌 만들어가는 도시이며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시 기업지원과의 정현수 사무관님께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용과 그리고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그리고 기술 개발, 기업 소통 지원, 그리고 국내와 해외 판로 개척, 일자리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세종시에서 주최하고 세종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3년 세종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금과 기금에서부터 기술개발 그리고 수출 지원, 사업화까지 지금부터는요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김용헌 팀장님께서 자금 지원 사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팀장 김용헌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뜻깊은 장소에 저희 중진공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책자금 융자사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자금의 개요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민간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에 중점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 능력이 높은 혁신 성장 분야 기업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책 방향은 고용 성장, 수출,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장기 저리로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신용대출 위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책자금 예산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지만 약 5조 원 정도 되는데 지방에 우선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자금은 총 5대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총 예산은 올해 4조 9천억 원인데 이 중에서 8천억 원 정도는 이자 보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약 2조 원 정도의 융자 예산이 좀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창업 자금, 그리고 수출 자금, 그리고 업력 7년 이상의 신성장 자금, 그다음에 제도약 자금, 긴경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금리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기준금리는 현재 3.2%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0.9%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로 가강금리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그룹 창업자금이 제일 저렴한 금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금리 레인지는 약 2.8에서 3.2%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그룹은 중간 수준이 3.5% 중반으로 보시면 되고, C그룹은 3% 후반에서 4% 초반.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7%를 넘는 것을 따져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 경제 동향에 따라 금리가 내려갈 수 있고, 작년에는 저희가 1%대로 자금을 운영했다. 그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 절차인데요.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종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런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이 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융자 신청서까지 다 디지털로 된다는 거. 그래서 먼저 제 업체에서 가장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은 온라인으로 신청 예약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신청 예약되고 그 다음에 자가진단 하신 기업은 저희가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사전 상담을 하고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점 지원 분야나 고용 창출이 있거나 수출을 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신청 권한을 드리면 업체에서는 신청서를 디지털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기업 평가를 하거나 기업 진단과 함께 평가를 실시해서 업체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드릴지 융자 결정을 하고요. 방식은 직접 대출, 은행 통합 내리 대출, 그다음에 투자형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융자 제한 기업이 이제 대상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좀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마지막 15번입니다. 최근 5년간 정책 자금을 운전 자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해 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못 해드린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지원 절차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융자 신청까지 이제 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진단과 함께 평가를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대신에 기업은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는지 잘 인식을 못 하실 겁니다. 저희가 모든 것이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기업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다 저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걸 부담 가실 거 없고요. 종합 진단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진단 보고서를 드리고 다 외부 환경 분석, 핵심 영역 분석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기업에게 그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융자를 해드리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책 자금을 사용하신 데 있어서 그 컨설팅사 도움을 좀 많이 받고 계시는데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피해 기업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자금 신청서 작성해 준 대가로 보통은 200에서 300만 원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치르지 않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코칭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좀 작성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완을 다 해드리니까 그런 걱정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1분 남았는데요. 창업 자금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 준비 중인 분한테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인데요. 요거는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고요. 금리는 2.5% 고정으로 이건 작년에도 고정이었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신성장 자금, 업력 7년 이상 기업들이 많이 요청을 하시는 자금인데요. 요거는 업력 7년 이상 기업들의 그 시설 자금과 그 초기 가동 비용을 중점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제 금융위기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래 시설 자금을 신청 안 하는 기업은 운전 자금을 줄 수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운전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이 이제 좀 저희가 중점으로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자금을 최대한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개별 상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김용헌 팀장님께서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발표하신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통합 설명회 다 끝난 이후에요. 기업별 개별 상담 창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궁금하신 점 모두 물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세종신용보증재단 이광규 부장님의 기금 지원 사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장 이광규입니다. 사업 경영 및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개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신용보증 개요 그리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작년에 설립되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재단 소개를 간단히 진행하고 주요 지원 자금 및 보증 상품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보증 개요입니다. 신용보증 제도란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속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관 현황입니다. 신용보증기관은 크게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보증자납 업체수 기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52만 개, 신용보증기금은 22만 개, 기술보증기금은 8만 개 업체가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개입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에서 가장 늦은 2021년 11월에 설립되어 2022년 2월부터 신용보증 업무를 개시하고 있으며 22년 말 기준 기본재산은 293억 원, 그 다음에 보증 공급 금액은 127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조직 현황입니다. 현재 총 3개 부서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 주요 업무 현황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는 크게 신용보증 지원, 구상권 행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입니다. 재단은 이러한 전략 체계 아래 2023년도 보증공급 목표액을 1,400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지금도 불철주야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과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2022년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보증공급 건수는 4,879건으로 목표 대비 174%를 초과 달성하였고 보증공급은 1,271억 원으로 181%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주요 지원 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종시 소상공인 자금은 세종시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저리 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 지원 금리는 1.7% 또는 이제 3년 이자 지원 금리는 1.45%입니다. 대출 금리는 고객의 은행 산출 금리에서 이자 지원 금리를 제외한 금리입니다. 보증료율은 연 1%입니다. 다음은 정부 자금으로 지원 대상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 금리는 1분기 기준 2%에서 4% 후반대로 자금별로 지원 한도, 대출 기간, 대출 금리가 각각 다릅니다. 보증료율은 연 1% 내외입니다. 일반 자금은 재단의 기본 보증 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지원 한도는
지역재단 신보 기보 보증금액 포함 총 8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1년 단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은행 산출금리가 적용되고 보증료율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세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연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단의 주요 보증 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입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 819점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1년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 금리는 CD 플러스 1.8 이내로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약 5.28% 이내입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연 0.5%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 혁신 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입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 금리는 CD 플러스 1.7% 이내로 현재 기준 약 5.18% 이내입니다. 보증료는 0.8%입니다. 세 번째,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입니다. 비대면 보증 상품으로 대출 은행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자동 심사로 진행되어 신청 후 하루 이틀이면 보증서가 발급되는 신속한 상품입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 금리는 CD 플러스 1.7% 이내로 현재 기준 5.18% 이내이며 1년간 2.6%의 이자 지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연 0.4%입니다. 네 번째, 재창업 특례 보증입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한은 1년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CD 플러스 1.7% 이내, 현재 기준으로 약 5.18% 이내입니다. 보증료율은 연 0.5%입니다. 이상으로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개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최고의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서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광규 부장님의 기금 지원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네, 발표 시작에 있어서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은요.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를 보증해 자금 융통을 하는 곳인 만큼 원활하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한용진 주임연구원님께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총괄관리실의 한용진 주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2023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R&D 지원 개요와 성과, 그리고 23년에 달라지는 점, 그리고 23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은요. 1조 8,24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기후기금 547억 원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서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해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최대 4년 20억 원 내외의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총 사업비의 65에서 8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특별 지침이 확정되면서요. 최대 80%까지로 확대돼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전체 구조입니다. 왼쪽에 기업 주도형 사업과 협력형,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쪽이냐 스마트 공장 쪽에 전략 분야 사업, 그리고 기타 인프라 사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23년에 새로 기획된 이제 신규 사업 6가지입니다. K바이오 래퍼브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기반 구축으로 이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 없어 나머지 5개 사업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R&D 지원 사업은 이제 초기, 도약, 성숙 이제 3가지 단계에 맞춰서 기업의 성장 스케일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업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부터 이제 전략형 팁스 단계로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창업 이후 이제 매출액이 일정 수준에 이른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혁신 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이제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수요처와 이제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구매 조건부 사업이나 산학 혹은 산연 협력형 사업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인데요. 저희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이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고용이나 매출, 수출, 특허에서 이제 다른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원 사업을 위해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용이나 매출, 수출, 특허 등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면을 이제 보여주시면 이제 지원 사업에서 이제 선정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3년 기술개발 사업에서 이제 달라지는 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 방향 1번은 이제 민간 주도 R&D의 활성화인데요. 기획부터 이제 민간의 이제 선별 능력 등을 활용해서 이제 R&D를 더욱더 활성화하는 면을 이제 1번 정책 방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및 협력 R&D 강화와 우수 기술의 이전, 사업화 지원 활성화 등 이제 연계형 R&D의 강화가 2번이고요. 이제 글로벌 진출이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R&D 활성화를 위한 전략 분야 유망 기업 육성을 이제 3번 정책 방향입니다. 마지막 4번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자유가 창의 기반의 R&D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 행위 등은 이제 엄중 좋지 않은 면을 이제 마지막 정책 방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서가 페이지 수가 줄어드는 등 이제 목차가 좀 간소화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연구비 이전용도 이제 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지원을 방향을 좀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자율성은 강화하고 이에 맞는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 지원 방향을 이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는 16개의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통합 공고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개별 사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 혁신법 이후에 R&D 사업을 범부처 통합연구 지원 시스템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iris.go.kr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청과 평가를 받으시게 되고요. 이 자세한 사업 내용이나 아니면 설명에 관한 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이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해 놨습니다. smtech.go.kr에 접속하셔서 자세한 사업 공고의 내용과 그리고 설명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도 이제 세종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세종시와 그리고 기업들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한용진 주임연구원님께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R&D 지원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발표 내용을 통해서 세종시 기업인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금과 기금부터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 사업까지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요, 수출 지원과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트라 대전 세종 충남 지원단의 조동준 차장님의 수출 지원 사업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대전세종 충남지원단의 조동준 차장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올해 저희 코트라 사업 방향을 큰 틀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세종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 사업들을 저희 지원단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는 코트라는 이제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무역과 투자 진흥을 위해서 일하는 중공공기관이고요. 현재는 12개 그 지방지원단과 그 서울의 본사 그리고 세계 129개 무역관을 통해서 기업 여러분들의 수출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는 크게 수출 지원, 외국인 투자, 그리고 해외 진출, 경협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저희가 무트24, 정보드림, 트라이빅, 바이코리아 등 이 4대 DX 플랫폼을 구축해서 디지털 온라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해 놨습니다. 2023년 저희 코트라 기본 사업 추진 방향 설명드리면은 일단 저희 그 사업 조기 시행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부진해 있는 이제 수출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 해외 마케팅 사업의 한 예산의 70%를 저희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면서 지사 사업이라던가 무역사절단 그리고 전시상담회 이런 부분들의 사업 참가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저희가 대형 사업을 월별로 개최해서 수출 활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크게 이제 저희가 주력 시장, 전력 시장 그리고 기회 시장 이렇게 나눠서 각 지역의 시장별 특화 마케팅을 진행해서 기회를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위상이 달라지는 한류를 활용해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과 이제 규모가 좀 큰 그린이라던가 디지털 분야의 그 SOC 산업 프로젝트 이쪽 분야의 수주라던가 진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제 규모별로는 저희가 중견기업, 유망기업, 수출 초보기업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수출 지원을 하고 관련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는 이제 규모를 좀 대폭 늘린 요 수출 바우처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요거를 많이 이미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있으신데 저희가 틈틈이 요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으니까 공고가 나면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원 체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현장 애로 해소라던가 그다음에 물류 이쪽에 요즘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현안들을 노력하고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여러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공급망 이슈 요거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탄소 중립, ESG 해외 지재권, 경제 외교, 개발 협력 같은 곳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신산업 분야인 바이오 미래차 쪽의 수출 먹거리를 육성하는 한편 원전 기자재, 방산 같은 분야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분야에서 저희가 수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사업이나 서비스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저희 지원단에 상주해 계신 이제 수출 전문위원님들이 1대1로 상담해드리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대전 세종 충남지원단에서 세종 기업들을 위해 준비한 사업을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작년이랑 달라진 게 이제 세종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지사 참가비 지원을 올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기업당 200만 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협의를 또 맞춰서 100만 원을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기업당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무역 사절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저희가 오프라인 사절단을 이제 재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개 무역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세종기업과 가장 잘 매칭되는 지역으로 저희가 세종 TP와 함께 협의해서 공고를 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전 첨단 국방산업전 그 수출 상담회를 저희가 주선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테크 코리아 연계 수출 상담회도 주선을 하는데 이 2개 전시회는 전국 단위로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세종 기업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바이어 많이 모집해서 상당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 내에 저희가 200스퀘어미터 규모로 저희가 디지털 무역 종합 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3개가 지금 있는데 서울, 경북, 대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 좀 대표 저희 대한민국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참가 가능하니까요. 세종 기업 여러분도 필요하신 경우에 오셔서 디지털 수출을 경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코트라 대전 세종 충남 지원단의 조동준 차장님께서 수출 지원 사업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수출 바우처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기업별 개별 상담 창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의 임다미 대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및 보증제도를 설명할 임담이라고 합니다. 무역보험 제도 설명에 앞서 공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업부 산하 공적 수출 신용기관으로 약 3만 1,000여 개사가 저희 공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지원 실적은 238조 원으로 단기 수출 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재산상의 손해는 손해보험으로 커버하듯이 대외무역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커버할 수 있는 게 저희 무역보험입니다. 무역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크게 2가지입니다. 그중 신용위험은 수입자의 위험을, 비상위험은 수입국의 위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는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상품은 가운데 3단계에 있는 수출 신용보증 선적전, 단기 수출 보험, 그리고 수출 신용보증 포괄 매입입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에 대한 설명에 앞서 세종시와 저희가 협업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청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139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청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세종시의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희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또는 보증 상품을 이용하실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종시가 업체당 200만 원까지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사업이 개시되면 세종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게재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보험료 지원 외에 단체 보험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세종시청이 보험 계약자가 되어 저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수출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저희 쪽으로 보험금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체보험 가입 업체 수는 20년 20개사, 21년 28개사,
22년 30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20년, 22년에는 각 한 개 업체들에서 코비드-19으로 인해 수입자의 위험이 발생하여 대금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쪽으로 보험 청구를 하셔서 보상을 받으신 이력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단체보험 한도 5만 불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경우 단기 수출보험 선적 후 단기 수출보험 중소중견 플러스로 추가적인 보장 한도를 늘리실 수 있으니 적극적인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증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출을 위한 제작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 선적점 보증입니다. 선적점 보증이란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자재 구매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로 기업의 수출 실적, 재무 현황 등을 바탕으로 보증 한도가 산출됩니다. 이제 수출은 진행했고 채권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현금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 이용하실 수 있는 종목이 이 포괄 매입입니다. 포괄 매입 보증이란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근거로 은행에서 매입에 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저희가 보증하는 제도로 무신용장 거래를 하는 수출자들이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원자재 수입 자금 조달 관련을 지원하는 수입보험과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환변동 보험도 지원하고 있으니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상담 부스에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 충남지역본부의 임다미 대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세종시청 보증보험과 그리고 수출 신용보증 그리고 수입보험, 환변동보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추후에 저희가 상담 창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요.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주연진 팀장님께서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인자 인력양성팀장 주연진입니다.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로 고용 및 HRD 정책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기업 맞춤형 교육 공급을 하고 있는 핵심 기관입니다. 일단 저희가 요즘 준비된 신입사원 채용하시기 어려우시죠? 세종인자의 협약기업이 되시면 협약기업을 체결 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 분야의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서 공동훈련센터랑 같이 교육훈련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채용 예정자 양성훈련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이 필요한 과정을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재직자 맞춤형 훈련 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훈련 기관은 현재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그리고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한컴 아카데미, 한가람 IT 그리고 드론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종인자에는 추후 계속 열심히 노력하여 이 훈련 기간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일학습 병행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 기업에게 효과가 좋은 재직자 과정을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수에게 교육을 받는 OJT
그리고 훈련 기간에 가서 이론 교육을 받는 오브제이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직자 과정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채용 예정자가 있거나 아니면 1년 이내 신입사원이 있어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20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행히 5인 이상만 되면 세종인자이의 추천서로 인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야만이 궁금하신 거를 해결하고 관심을 가지시겠죠. 1인당 신입사원 1인당 약 2,500만 원의 현금 지원이 됩니다. 그 현금 지원 중에서 사수인 분과 전산을 담당하는 HR들 담당자들에게 약 700만 원이 1년에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터치하지 못하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통장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받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는 기업이 받는 훈련 장려금 480만 원, 그리고 OJT 훈련비 270만 원까지 해서 750만 원이 회사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거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에겐 약 750만 원. 그래서 저희가 신입사원이 한 명뿐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한다면 1억 2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이 없다. 그리고 어디 훈련 기간에 가서 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 사내 강사를 활용해서 아니면 외부의 강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 회사 내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데 그 고용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별로 받으신 적이 없잖아요. 고용보험 금액 중에서 일부분이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적립된 금액 내에서 모두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명 정도 종업원 수가 되면 그 보험료가 2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25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500만 원까지는 1년에 500만 원까지는 모두 다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40인 이상이 넘어가시면 500만 원보다 더 납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준비된 인재를 채용하고 싶을 때, 그리고 우리 회사 재직자들의 직무를 교육시키고 싶을 때,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몰라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를 때, 이럴 때 모두 다 세종인자이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저희 브로셔에 QR코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찍고 신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현진 팀장님께서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금, 기금 모두 중요하지만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사람이죠. 요즘 인력난도 정말 심한 상황인데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발표까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수출 지원부터 인력 양성 지원 사업까지 정말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2023년 세종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안내받으시는 기관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참석을 해주신 많은 기업인 분들께서도요.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통합설명회 뒤에도 기업인 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별 상담 창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익 메이커랜드 산업단의 김석영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익 메이커랜드 김석영 팀장입니다.
뭐 지금까지 많은 그런 지원 사업들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저희 홍익 메이크랜드는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공간,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발표를 드리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홍익 메이크랜드 사업단은 작년 3월 달에 개소를 해서 현재 위치는 홍익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총 1352스퀘어미터 면적 약 410평의 공간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단의 설립 목적은 창업 문화 확산 및 생태계 조성,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아울러서 금일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될 건데요. 저희 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 또는 사업 다각화 시에 발생하는 각종 시제품을 초기에 제작하는 그런 제작 지원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화 자금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 자금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고자 할 경우, 그럴 경우 저희 사업단을 활용을 하시면 좋은 어떤 그런 공간으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이제 2021년도 9월 달에 유일하게 세종시에서 메이크 스페이스 전문 앱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작년 3월 달에 총 21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약 14억 원을 들어서 공간과 장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당시에는 51종의 장비가 투자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11월 달에 2000년도 신규 장비를 통해서 현재 약 한 78점 정도의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524건의 시제품을 저희 사업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고 기업 지원은 21개 기업의 창업 지원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장비 활용 지원 외에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일 관심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장비 지원 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제품이나 또는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다양한 그런 제품들에 대한 시도를 하시게 될 건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 홍익 메이크랜드를 이용을 하시면 충분한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손쉽게 그렇게 장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비 전문 교육 부분은 저희들의 어떤 사업 운영의 기본적인 지침은 기업체의 직원이나 또는 대표자분들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장비 교육을 받으셔서 직접적으로 저희 장비를 활용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원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특히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품이라든지 그런 단위 액세서리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저희 유효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을 하시면은 기업의 어떤 그런 그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 공간 구성은 상상랜더, 즉 창업 아이디어를 뭐 좀 창작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또 그러한 아이디어를 설계로 연결해서 제품에 대한 해석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실, 그 다음에 실제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제작실, 그 다음에 이러한 제품들을 홍보하거나 펀딩을 하거나 스마트 스토어 등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촬영실, 총 이렇게 한 5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실에서는 공학 측면에서의 2가지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이퍼웍스와 지멘스의 UGNX 이런 상용 패키지를 가지고 각종 제품이나 기구 설계, 시뮬레이션 해석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퓨전 360이나 기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통해서 디자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장비는 사출 성형기,
고속 가공기, 진공 주형 시스템, 진공 승용기 다양한 그런 장비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사출 승용기 같은 경우에는 전동 사출기로서 유압식이 아니라 전동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밀도가 높은 그런 사출기입니다. 진공 주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샘플을 가지고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초기 사출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금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러한 진공 주형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시면 아주 저렴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샘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조 장비로 PCB 양산 장비도 있고요. 기타 설계를 하기 위한 3D 스캐너 이런 장비들과 아울러서 2D 측면에서의 다양한 3D 프린터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FDM이나 SLA 대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육용 장비가 아니고 산업용 창업을 하기 위한 또는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서 대형 사이즈의 어떤 3D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사 출력기나 UV 프린터 이런 장비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패브릭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가까운 생활 밀착형 그런 창업자들을 위해서 전년도에 투자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된 어떤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저희들 사업단을 통해서 많은 그런 시제품과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익 메이커랜드 사업단의 김석영 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홍익 메이커랜드 사업단 정말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과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세종시 기업인 분들께서 필요시에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요.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김홍근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성과관리팀장 김홍근입니다. 여러분들 플랫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대전역 플랫폼을 좀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은 경제진흥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은 요 바로 앞정부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을 해갖고 2021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을 해서 대전, 세종, 충남 24개 대학이 같이 연합을 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저희들의 사업단입니다. 경남, 울산 지역혁신 플랫폼, 그리고 광주, 전남, 충북 바이오, 저희들 대전, 세종, 충남, 그 다음에 강원도가 있었고요. 대구, 경북이 있었고 전북, 부산, 제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거점별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지금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만 해도 약 695억 원을 국비, 지방비를 들여서 인재 양성, 기업 지원, 기술 고도화,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대전에서는 약 90억 원, 세종에서는 20억 원, 충남에서는 약 100억 원을 들여서 이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지역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마라. 여기 토착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 포인트는요. 여기에서 인력 채용을 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들은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24개 대학을 인재를 쭉 풀 가동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공급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저희들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DSC가 대전, 세종, 충남의 약자를 따서 DSC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줬습니다. 저희들은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해서 대전, 세종, 충남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사업 목표로 해서 역동적 도약, 융합적 성과, 개방과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핵심 분야가
모빌리티 소부장, 모빌리티 ICT 핵심 분야로 저희들 기술 고도화 확산이라든지 상업 생태계 조성, 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전, 세종, 충남이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형성이 되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를 참여대학으로 해서 24개 대학,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81개 기업, 그리고 애들이라든지 혁신기관 63개 기관에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맨 처음에 이제 운영위원회부터 각종 위원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학교육혁신본부가 충남대학교가 거점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되는 것이 공주대학교가 중심대학으로 설치되어 있고, 모빌리티 IC 사업본부도 충남대학교가 중심대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기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본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 거냐? 세종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라든지 충남의 모빌리티 제조 인프라, 대전은 모빌리티 R&D 역량을 해서 충남대학교 등 24개 대학을 해서 융합학과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핵심 분야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은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ICT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8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센서 융합 디바이스 에서 지능형 전자제어 시스템,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 동력 시스템이 공주대를 포함한 소재 부품 장비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ICT는 충남대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차세 통신 융합, 스마트 휴먼 인터페이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자율주행 서비스를 ICT 사업본부로 4개 사업단에서 8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성과 목표는 2025년도에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혁신 인재 3,000명을 하고 본표와 같이 인재 양성, 기술 고도화, 기업 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을 저희들이 사업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대학 교육 혁신도 산학경제 챌린지 랩이라든지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기업 맞춤형 학사 제도에서 저희들이 융복합 전공 신선들이라든지 전공 교과목,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현장 투입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라든지 현장 실습, 기업 연계 체험 기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은 기업에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재 양성에 관련돼 갖고 저 본표에 있는 대로 퇴직 후 구직자라든지 미취업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하는 모듈형 학점제라든지 각종 사업을 해서 2023년 저희들이 2,000명 이상을 교육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식회사 샌베트라는 예를 들어 실습 교육이라든지 주식회사 신원, 현장 애로 기술, 현장 사진을 저희들이 첨부를 하고 있는데요. 재직자 교육도 저희들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기업 애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들을 활용해서 기업 애로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한 테크마스터 지원, 아니면 글로벌 선도 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참여기관 전문가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를 공유한 기술 이전 활성화, IP 플랫폼 내 기술 이전 지원 사업을 기업 지원 세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1차 년도가 작년도인데요. 2022년도에 기업 애로 지원이 116건 외에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 지원 15건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2차 년도는 본표에 보는 대로 기술 이전 지원 20건 등 다양하게 저희들이 기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 이전 지원도 A형 5천만 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B형 5천만 원 초과까지 각종 지원 범위가 도표에 있는 대로 세부 사항에 그렇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 실적 소개를 하면은 주식회사 하나머티리얼즈를 기업 지원으로 기업 역량 강화하는 것이 본표하고 업무 협약을 그렇게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수 실적도 저희들 차세대 통신융합 연구협의체 협력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각종 사업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24개 대학 108개 학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재가 필요하시다면 하시라도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김홍근 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에서 정말 많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 기업인 분들께서 필요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기업 지원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요. 세종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꼭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 세종 테크노파크 기업혁신 성장팀의 김형구 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김영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업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네, 제가 빨리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자료와 발표 자료와 지금 현재 유인물로 갖고 있는 오프라인 자료는 다 저희 세종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그 후속적인 부분은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맨 뒤에 지금 안내 데스크, 등록 데스크에 저희 명함통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시면 명함통에 명함을 넣어놓으시면은 저희가 메일로도 더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총 7가지 내용입니다. 약간 대동소이하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시작으로 글로벌 강소기업까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550억 규모의 자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력 강화 자금과 혁신형 자금 부분이 전년도에 되게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소진된 부분을 좀 저희가 어필을 해서 세종시 어필을 해서 자금 부분을 탄력적으로 전용을 해서 증액을 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이사항은 지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즉 코로나 자금입니다. 코로나 자금이 이제 끝난 상황이라 이 코로나 자금이 현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아래 전화번호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스트 BI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에서 성장사다리 개념의 내용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좀 추진해라라는 좀 가이드가 있었고 저희도 그래서 포스트 BI 즉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할 예정인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세종 테크노파크가 입주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인프라가 지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창업 3년에서 7년 이내 그리고 혹은 BI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졸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당 2천만 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기술 지원의 시제품 제작, 인증 지원,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의 마케팅 지원이나 이런 비용 지원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은 약 한 4월 정도에 저희가 공고를 시작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도약기업입니다. 이 또한 올해 처음부터 새로 신규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그 기업분들한테 약간은 좀 타겟팅, 그러니까 기업의 특성을 조사해서 타겟팅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이 없었는데 올해 작년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약 5에서 50억 미만의 기업분들이 대부분 세종시에 많이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저희가 도약기업 지원사업이라는 명명하에 이 지원 사업을 할 거고요. 지원 대상은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대신 기업분들을 다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은 역시 4월 정도에 아마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처나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 저희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출 새싹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수출과 관련된 지원 기업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약 2천만 원 정도의 기업당 지원을 할 예정이고
지원 내용은 시장 조사, 인증, 그다음에 샘플 발송, 바이오 발굴 등 수출과 관련된 종합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좀 달라진 점은 저희가 한 3개사 정도의 지원을 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5개사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좀 일정을 잡고 예산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원 목적은 지금 유망 기술이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이전 기술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또한 지원 규모는 약 1,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원 내용은 역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7개사 지원을 했었지만 저희가 사업비는 감소했지만 기업 지원비를 더 높여서 10개사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 또한 아래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든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마감은 됐습니다만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수출액 약 500만 불 이상의 세종시내 중소기업이 분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원 금연은 1차 년도에 2년간 1억 원 한도 내에 수출 바우처 지원 형태로 받을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올해부터 좀 바뀌었던 내용인데 기업당 20억 원, 즉 한 4년간 20억 원 정도의 기술 R&D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렵겠지만 꼭 이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세종 테크노파크를 이용하셔서 더욱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해외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게 세종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코트라하고 무역협회, 기타 수출 관련된 분들과 협업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꼭지는 총 5개의 꼭지를 갖고 있고요. 총 기업 지원 건수는 한 30개사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약 1억 7,2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업 부담금이 약 10% 정도의 포지션이 되어 있지만 일부 한 개 이 통번역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장점이라 생각하니까 수출과 관련된 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여기 계신 기업분들한테 자주 찾아가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팀의 김영구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세종 테크노파크에서 올해 세종시 기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준비했는지 상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요. 세종 테크노파크 ICT 진흥팀의 주수용 전임 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 테크노파크 디지털 융합센터 ICT 진흥팀 주수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사업은 제조업 기업분들하고 이제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제조기업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적용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원, 동일 수준 고도화원과 수준 고도화원 이 2가지 유형에 대해서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도화원 동일 수준 같은 경우에는 0.5억 원, 사업 기간은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 수준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으로 사업 기간 9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싶으신 분야의 솔루션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좀 검토를 해보신 후에 접수 신청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유망한 ICT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시제품과 마케팅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있는 ICT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면 다 가능하고요. 올해 지원 규모는 한 10개사 정도
1,500만 원 내외 정도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공고는 3월 정도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준비되신 분들은 준비하셔서 3월에 공고 보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R&D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사업화 지원 사업 내역 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소프트웨어 선도 사업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먼저 말씀을 드리면 2년짜리 과제입니다. 2년짜리 과제로 1년에 3억씩 해서 총 6억 원이 지원되는 유형이고요. 선도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과제당 4억 원으로 단년도를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2023년도에는 선정이 다 종료가 완료가 돼서 선정된 기업들이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24년도부터 사업을 수행할 기업들을 올해 12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말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해서 우수 아이템을 선정한 이후에 세종 TP가 주관 기관이 되고 신청하신 기업이 참여 기업 형태로 구성이 돼서 전담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과제를 제안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기업 지원보다는 이제 인력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종 지역 내에 있는 이제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다음에 이제 IoT, 데이터 관련된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충청권, 세종, 대전, 충북, 충남 4개 지역에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대학생, 일반인, 재직자 모두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중급, 고급 과정 포함해서 총 14개 과정 정도가 개설돼서 운영될 예정이고요. 특별하게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자격증 취득 과정이 올해는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 자격증 취득 과정은 이제 보안이나 인공지능, 블록체인 관련된 쪽으로 개설될 예정이니까 하단에 있는 그 통합 홈페이지 주소 확인하시고 중간중간 신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ICT 진흥팀의 주수용 전임 연구원님의 발표였습니다. ICT 진흥팀에서는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장 사업, 그리고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화 지원과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분야의 기업인 분들은요, 참고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세종 테크노파크 미래차 산업팀의 김희대 선임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차 산업팀 김희대입니다. 저기 세종 TP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세종 TP는 저기 기업 지원 전문 기관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조금씩 특색이 있는 기업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소 중견 기업들이 그 실제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각 과정별 다양한 그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국제 표준에 만족하는 규격이나 커스터머가 요구하는 사양에 대해서 증빙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평가 분야가 상당히 방대하고요.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시험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경제적인 뭐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 공공의 영역에서 해당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기업 지원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센터의 주된 이제 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장비 활용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그 중앙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지역 산업 육성에 있어서 그 특화된 지구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그 산업을 육성하는 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저희 TP에서도 그런 그 정책 기조에 맞춰 가지고 특화된 지구 중심으로 뭐 예를 들면은 국가혁신 클러스터라든지 규제 자해 특구라든지 그런 그 특화된 지구를 중심으로 그 기업 지원을 통해서 산업 육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의 특구 BR&D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종시 규제자의 특구 내에 자율주행 자동차 특구 지정 사업자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규제자의 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만 지원 대상이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자동차를 활용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책임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 보험료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그리고 뭐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실증 관련 특허나 인증 마케팅 과제, 결과물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그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장비 활용, 시험 인증 비용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책임 보험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각 프로그램별 그 교차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가핵심 클러스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지원 대상은 관내 국가핵심 융복합단지, 여기는 이제 국가핵심 융복합단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산업부에서 기획을 처음에 할 때는 국가핵심 클러스터라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사업 명칭은 국가핵심 클러스터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그 법적 용어상 그 외국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란 말 대신 국가핵심 융복합단지라고 표현을 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 결국은 같은 용어이니까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 국가핵심 융복합단지 입주된 기업이거나 혹은 이전 예전 기업들 중에서 그 미래 모빌리티 관련 이제 기업들이 주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획 역량 강화 지원을 하고, 그리고 뭐 여기에 필요한 그 특허를 분석을 한다든지 시장 조사 보고서를 뭐 만든다든지 뭐 이런 데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그리고 사업화 지원 관련해서 뭐 시제품 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그 전시회 참가나 그 홍보 부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금은 별도 자료에 표시된 그 금액을 참조를 부탁드리고, 그 기업당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원 기획 역량 강화 분야, 그리고 사업화 지원 분야, 한 개 기업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둘 다 지원할 수 있는 점 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자율주행 시스템 부품 안정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그 내용이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혹은 그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그 부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환경 신뢰성 시험이라든지 제품 불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 개발한 그 자율주행 그 부품들을 그 실제 차량에 장착을 해서 시험 평가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등을 지원해주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실외 로봇 규제 자유 특구 안착화 지원인데요. 이것도 실외 로봇 규제 자유 특구 그 참여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규제 자유 특구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드론 상용화 클러스터 구축 운영 사업이고, 요거는 이제 세종시 지역 내 그 드론 관련 기업이나 아니면 그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나 드론 실증 도시 사업 참여 기업, 그 세종시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크게 세 가지 기술 역량 강화, 제품 역량 강화, 마케팅 역량 강화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 기술 조사라든지 특허 맵 분석이라든지 그 특허 출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시제품 제작 비용 혹은 이제 뭐 브랜드 디자인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그 각 그 지원 규모, 여기 표시되어 있는 지원 규모만큼 지원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원 유형별 교차 지원이 가능하시고, 다만 이제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지원이 된다는 점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장비 활용 부분이고, 저희가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신청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사업
해당되지 않는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저희 이제 장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영리 기관이 아닌 만큼 뭐 막대한 이윤을 추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한 장비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소정의 수수료를 내시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고용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그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바이오 헬스, 실감의 콘텐츠 기업이 이제 그 지원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기술 고도화 패스트 트랙, 제품 고급화 유형을 나눠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 판로 개척이라든지 비즈니스 중개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구 연구 사업 육성 사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세종시 관내에 식품 산업이나 아니면 그 전후방 관련 기업들이 되겠고, 뭐 교육 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무료로 지원받을 수가 있고, 그 공정 개발 분야, 그리고 시제품 제작 개발 분야, 뭐 시험 분석 분야, 그리고 인정 분야, 뭐 이런 것들 각 프로그램별 뭐 기업당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어쨌든 이 그 지원 유형은 여러 가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업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미래차 산업팀의 김희대 선임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발표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세종 테크노파크의 다양한 기업 지원 사항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주최하고 세종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3년 세종 기업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 지금까지 9개 기관에서 준비한 11가지 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 안내를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요,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정말 많은 기업 임직원분들께서 통합 설명회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설명회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각 기업의 궁금증을 바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남성분이요. 네. 간단한 회사 소개와 함께 본인 소개 후에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롬테크 연구소장 박인호라고 합니다. 저희 세롬테크는 지금 건축 배관 자재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최근 지금 미국에 수출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제작 물품을 이제 제작하는 자금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세롬테크에서 미국에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물품 제작 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담당자분의 답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자님 거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다미 대리입니다. 먼저 질문 주신 분께서 수출 신용보증 선적전 보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무역금융의 경우 수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계약서를 기반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출 실적 대신 매출 규모나 자기자본 규모를 기반으로 보증 한도를 산출하는 수출 성장 금융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궁금하신 점은 추가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나고 저희가 상담 창구를 또 마련했기 때문에 그때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세종시청 보증보험, 그리고 수출 신용보증, 그리고 수입보험, 환변동보장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남성분. 네,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창성의 대표이사 황혁입니다. 저는 코트라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신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수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까 그 설명 맨 마지막 부분에
디지털 무역 종합 지원 센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를 활용을 저희도 해보고 싶은데 그 창업 기업이나 이런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도 어떤 절차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지원 사업 같은 게 따로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자체는 지금 디지털 무역 종합 지원 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시설을 활용한 사업도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지원 사업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소개 후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코트라 대전세종 충남지원단의 조동준 차장입니다. 그 문의해주신 그 덱스터 그 디지털 무역 종합 지원 센터는 저희가 그 촬영 스튜디오와 그 온라인 상담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공유 오피스 형태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전 예약만 하시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저희 그 사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기업과 뭐 학생들을 모집해서 서포터즈를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 뽑아서요. 저희가 그 온라인 상담은 물론 그 바이어 매칭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상담을 주기적으로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으신 경우는 신청하셔서 많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무역 종합 지원 센터 사전 예약을 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기업과 학생들을 모집해서 각 기수별로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코트라에서 세종시 기업을 위해서 해외 지사화와 그리고 무역 사절단, 그리고 전시 상담회, 그리고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정말 많은 부분을 지원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남성분이요.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J 파워의 김윤준이라고 하고요. 저희 뭐 마스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좀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세종시에서 소상공인 자금 지원 조건하고 혹시 2023년도에 뭐 달라지는 제도나 아니면 우대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금 지원 조건과 그리고 202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또는 우대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을 해주실 담당자님 거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당자님 자기소개 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종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장 이광규입니다. 2023년도 세종시 자금 연 지원 규모는 연간 총 800억 원이고 분기별로 200억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이고, 이자 지원은 이제 2년짜리 대출 같은 경우는 1.7%, 3년짜리 대출 같은 경우는 1.45%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달라지는 보증 제도에 있어서는 1년간 저희가 이제 보증료 지원 사업 0.5%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세종시 자금 신청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 내방 신청에서 이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예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보증재단은요, 또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보증해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곳인 만큼 세종 기업인분들 많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남성분이요. 네, 자기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소스 제품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있는 한국소스의 박승혁 부사장입니다. 그 세종 인자위에 한번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그 정부 지원 사업으로 현재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앞으로 인건비를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제 받고 있는 이제 신규 재직자도 이번에 그 일학습 병행 사업을 통해서 중복 지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입 직원도 재직자 일학습 병행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입 직원이 인건비를 이제 지급받고 있는 신입 직원이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 주실 분, 네, 먼저 자기소개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인자의 주현지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중기부 그리고 산업부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세종시청 어떠한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원을 받은 모든 거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그 일학습 병행은 훈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을 받음으로써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 신규 신입사원이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게 저희 세종인자유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중기부, 산업부 그리고 창조경제기업센터 등 인건비를 지급받아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교육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분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여성분 자기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르정보기술 김정아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관계자분 발표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기관의 입주기업 신청 절차에 대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세종 테크노파크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본관 건축이 이번 상반기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정확히 완공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입주기업 신청이 언제쯤부터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세종 테크노파크 본관의 완공 시기는 언제쯤인지 그리고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종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네, 먼저 자기소개 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종 테크노파크의 김영훈 팀장입니다. 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지 않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걸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원래 3월에 준공 예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그다음에 광급자재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딜레이가 돼서 6, 7월 정도에 아마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입주기업 관련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 입주 공간은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업 수는 약 42개실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한 6월 정도에는 6, 7월 정도에는 먼저 모집 공고가 나갈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그다음에 메일, 그다음에 문자 내용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완공 시기는요, 6, 7월 중에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입주는 이 시점에 맞춰서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문자, 메일을 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질문과 답변까지 듣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기업별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요, 통합 설명회 뒤에 이어질 기업 개별 상담 창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기업 지원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업 지역 통합 관리 시스템 활용을 위한 안내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이어서요, 올해도 세종 테크노파크에서 안내 영상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함께 시청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세종 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조창삼입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황현숙 전임연구원입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세종 중소기업들이 저희 테크노파크 지원 사업 신청을 하실 때 좀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 많은 서류를 만드시고 제출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종 테크노파크에서 만든 기업 지원 통합 시스템을 활용하신다면 이제 종이와 제출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업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종 테크노파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뭐 사업 지원하는데 뭐 이렇게 서류를 많이 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이제 복잡해서 못하겠다. 나 사업 지원 안 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종 기업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녹색 창에 세종 테크노파크를 검색을 합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중간에 샘즈라는 즉 기업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안에 저희 세종 TP 그 지원 사업 공고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지원 사업을 클릭을 해서 온라인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런 페이퍼로 작업된 모든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네. 그럼 이제 이 많은 서류들을 만들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종 테크노파크의 사업 정보가 언제 어떤 게 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구원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종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내 손 안에서 손쉽게 접근해서 보실 수 있는 저희가 세종TP 알림이라는 앱을 올해 구축했습니다. 저희 세종테크노파크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충청권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지원 사업들을 그 모바일 앱 하나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관심 있는 분야에 알람을 설정을 해놓으시면 실시간으로 알림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애로사항 신청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힘들거나 좀 도움을 받고 싶은 일이 있으실 때 항상 그 메뉴를 이용해서 저희 쪽에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해당 사항에 맞춤형으로 전문가를 매칭을 시켜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으로 다 연계를 해놓았습니다. 와, 그럼 이제부터는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찾고 사업 개시되는지 확인하고 그런 걸 따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엄청 편하네. 네, 저희 세종TP 알림이 모바일 앱과 샘즈 시스템을 통하면 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손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 세종TP 엄청 좋았는데? 굿! 아하하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업들이 엄청 좋지 않을까요? 기업분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세종 테크노파크 100%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만일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좀 더 친절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드라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상당한 연기력이 돋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은요, 세종 테크노파크 직원분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알려주신 세종 테크노파크를 100%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세종테크 알림이 앱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인 분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설명회 시작 전에 입구에서 설문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설문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각 기업에서 원하는 지원 사업이 무엇일지에 대한 설문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좀 저는 인력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결과지를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석을 해주신 각 기관 담당자 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담당자분들은 지금 앞에서 설명회를 위해서 설명회 끝나고 상담을 위해서 지금 밖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기업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로 한 지원 사업은 이렇게 3가지가 나왔습니다. 특히 자금 지원, 그리고 시제품 제작, 그리고 해외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종 테크노파크에서는요, 수출 새싹 기업 지원 사원도 있고요, 해외 판로 지원 사업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 메이커랜드 사업단에서도 시제품 제작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오늘 자금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좀 유익하게 정보를 얻어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에서 주최하고 세종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3년 세종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통합 설명회는요,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추후에 세종 테크노파크 유튜브에 오늘 영상이 좀 편집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합 설명회에 많은 기업 임직원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기업들은요, 들어오신 입구 앞에 마련된 기업 개별 상담 창구를 방문하시면요, 자금과 인력, 수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종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희소였습니다.